뉴스 크리에이터 시선 첫 순서는 취재기자의 솔직한 토크, 취재기자의 솔까말입니다. 보도국 이수복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번 주에는 아주 큰 사건이 있었죠. 네, 우리 지역 대표 장기 미제 사건으로 남아있던 국민은행 강도살인 사건의 피의자가 드디어 붙잡혔습니다. 사건 발생 21년 만인데요. 이승만과 이정학 이름도 공개됐습니다. 관련 뉴스부터 먼저 살펴보시겠습니다. 지난 2001년 12월 21일 대전 서구 둔산동 국민은행 지하주차장에서 발생한 강도살인 사건. 2달 전 경찰에게서 빼앗은 권총으로 은행 출납 과장을 쏴 숨지게 하고 3억 원이 든 돈가방을 갖고 달아났습니다. 하지만 현장에서 지문과 같은 범인들의 흔적을 찾을 수 없었고 이후 오랫동안 풀리지 않는 사건으로 남아 있었습니다. 지난 2017년 대전경찰청 미제사건 전담수사팀에서 해당 사건에 대한 수사를 재시작했고 증거물들을 다시 들여다봤습니다. 범인들이 버리고 간 차량에서 발견된 손수건이 사건 해결에 결정적인 단서가 됐습니다. 지난 2018년 1월 손수건에서 범인의 DNA가 발견된 겁니다. 사건 발생 당시엔 기술력 부족으로 DNA가 누구의 것인지 알 수 없었지만 기술의 발전으로 10억분의 1g의 DNA 양으로도 범인임을 구분할 수 있는 DNA 증폭 검사가 가능해졌습니다. 지난 2001년 12월 21일 발생한 대전 국민은행 강도살인 사건 피의자의 신상 정보가 공개됐습니다. 52살 이승만과 51살 이정학입니다. 경찰은 지난 25일 도박을 하기 위해 강원도 정선에 있던 이정학을 검거했고 이정학의 진술을 토대로 대전에 있던 이승만도 체포해 구속한 겁니다. 네, 제가 사건 기자로 있을 때여서 지금도 또렷하게 기억을 하고 있는데요. 21년 전에 정말 대전이 아니라 전국을 떠들썩하게 했던 사건인데 정말 경찰의 끈질긴 집념과 또 DNA 기술 발달이 영원히 미제로 남을 사건을 해결한 것 같아요. 네, 대전경찰청 미제전담 수사팀의 끈질긴 수사와 국가수의 DNA 분석 기술이 이번 사건 해결에 핵심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네. 예, 지금 제 뒤에 보시면은 그 DNA가 이제 보이는데요. 여기서 이제 사람마다 염기 서열이 이제 반복되는 구간이 있는데 그렇죠. 이걸로 비교하고 또 대조를 해본 겁니다. 이 예전에는 기술력 부족으로 이 구간을 일부만 들여다볼 수 있었는데 지금은 DNA 분석 기술이 점점 이렇게 발전하면서 더 많은 양을 비교할 수 있었고요. 이 경찰은 끈질기게 21년 전에 수집했던 마스크와 손수건 등을 이제 반복해서 의뢰를 했고 결국 피의자의 DNA가 발견이 된 겁니다. 네, 제가 알고 있기로 용의자만 15,000명에 이른다 이렇게 들었는데 그렇다면 이 피의자 두 사람, 그 유령 용의자 두 사람의 DNA 정보가 이 국가수에 보관이 되어 있던 건가요? 네, 엄밀히 말씀드리면 2명 중 이정학 1명의 DNA만 발견이 됐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 국가수는 각종 사건 현장에서 나온 그런 증거품을 모은 다음에 DNA 뱅크라는 곳에 이렇게 DNA 정보를 저장을 해놓습니다. 이렇게 모인 게 한 40만 명 정도 분량이나 되는데요. 국가수가 이를 하나하나 이제 비교 대조를 해보니까 2015년 충북의 한 불법 게임장에서 수집된 담배꽁초의 DNA와 손수건의 DNA가 일치했던 겁니다. 이 경찰은 이 게임장을 드나들었던 사람들 중에 1명이 범인임을 확신했고 손님과 직원 등 15,000명에 이르는 그 대상자를 하나씩 추려내기 시작한 겁니다. 이게 한 2017년부터 5년 동안 반복이 됐던 거고요. 5년의 장기 수사 끝에 결국 이정학의 것임을 특정을 해냈던 거고 지난달 25일에 이정학을 체포하고 또 이후에 이승만까지 검거하게 된 겁니다. 네. 그런데 이정학의 DNA가 이제 뭐 있으니까 이거 뭐 빼도 박도 못하는 증거가 되는데 이승만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는 범행을 아예 부인을 했잖아요. 근데 어떻게 수사해서 이렇게 이승만까지 이렇게 잡은 건가요? 네, 이승만과 관련한 직접적인 증거, 그러니까 이정학 같은 경우에는 DNA가 검출됐지만 이승만은 없었기 때문에 직접적인 증거라고 할 수 있는 게 존재하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를 아는 듯 처음에 일체 범행을 이승만은 부인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경찰이 이승만에 대해서
거짓말 탐지기를 도입했고 또 프로파일링까지 해보니까 네. 이 지금 부인하고 있는 이 사실 자체가 거짓임이 드러난 겁니다. 그리고 이후에 여기에 그 이정학이 범행을 자백했다는 사실이 이승만의 귀에까지 들어가니까 일종의 심경의 변화가 있었습니다. 결국 자기가 총을 쐈고 또 강도 범행을 저질렀다는 자백까지 이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 총을 쏜 사람은 이승만이고 이정학도 역시 마찬가지로 뭐 같이 범행을 저지른 거니까. 예. 네, 알겠습니다. 사실 은행에 돈 가방을 훔친다는 게 보통 사람으로서는 뭐 상상하기도 힘들고 정말 더더구나 이 사람들은 그 전에 경찰을 습격해가지고 총기까지 빼앗고 아주 치밀하게 계획을 세운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도대체 이 사람들이 어떻게 계획을 세우고 이 사건이 어떻게 전개됐는지 한번 좀 정리를 해봤으면 싶습니다. 네, 이제 네. 간단히 정리를 해보자면 이 둘은 대구의 한 직업학교에서 학교를 같이 다닌 고등학교 동창이었습니다. 이제 둘이 또 일용직 등을 이제 전전하면서 별다른 직업이 없이 그 날치기나 절도 등을 하면서 하는 일종의 소위 말하는 이렇게 잡범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 정도의 그게 큰 강력 사건 전과는 없었던 사람들이고요. 그런데 그러던 중에 범행 2달 전에 그 경찰을 덮쳐서 총기를 빼앗으면서 이들이 은행 강도까지 해보자라는 결심까지 하게 된 겁니다. 그 이후에 경기도 수원에서 차량을 또 훔치고 그리고 은행 현금 수송 차량의 이동 동선을 세세하게 체크하면서 일종의 그 치밀한 준비를 했던 거고요. 결국 범행에 성공하기까지 이른 겁니다. 네. 그럼 혹시 공범이 더 있을 가능성도 있습니까? 네, 공범이 이게 도저히 이제 둘이서 범행을 했다라는 사실을 이렇게 믿지 않으시는 의견들이 많더라고요. 실제로 이렇게 관련해서 그 음모론 비슷하게 제기하시는 분도 계셨고요. 차량도 또 여러 번 바뀌기도 하고 또 기가 막힌 타이밍에 경찰의 수사망을 피해서 이렇게 도망에 성공까지 한 사례를 봤을 때 이건 2명이 범행을 저질렀다기 보기에는 힘들다. 라는 내용인데요. 이 경찰도 이를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2명만 범행을 했다라고 단정을 짓지 않은 상황이고요. 추가 공범이 있는지 또 여죄가 있는지까지 포함해서 수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 사건이 더욱 안타까운 것은 그 당시에 그 사망했던 은행의 출납 과장이었죠. 그 유족들 입장에서는 정말 얼마나 참 가슴이 아팠겠습니까? 근데 한이 좀 풀렸을까요? 네, 당시 숨졌던 그 출납 과정의 가족들이 피의자 검거 이후에 경찰로 연락을 해왔습니다. 21년 동안 묵혀있던 그런 한이 이번에 그 피의자 검거를 통해서 어느 정도 많이 풀렸다면서 경찰에 정말 감사하다 이런 의견을 밝혔는데요. 또 거듭해서 이렇게 감사를 한다는 말을 전하면서 이걸 이제 브리핑 현장에서도 후일담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네. 그런데 그 당시에 또 이렇게 유력 용의자로 붙잡혀가지고 실제로 그 구속영장까지 청구됐다가 기각돼서 풀려났던 사람들도 어떻게 보면 20년 동안 피해를 크게 입은 건데 이분들은 어떻습니까? 이분들도 굉장히 상처가 깊을 것 같은데. 네, 이제 사건 당시 발생한 지 한 8개월 뒤에 용의자 3명이 붙잡혔는데 결국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로 또 풀려나기도 했잖아요. 이분들 중에 일부 한 명이 이제 한 언론에 등장을 해가지고 정말 억울하다, 또 경찰의 사과를 바란다 이런 의견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네, 하지만 이에 대해서 경찰은 아직까지는 특별한 의견을 밝히고 있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뭐 당시에 경찰 수사관들은 이미 다 막 그만두셨을 것 같고 벌써 20년 전 얘기니까 네. 어찌 됐든 간에 뭐 그 남은 수사 부분들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앞으로 어떻게 좀 진행이 되는지 또 이 사람들이 어떻게 처벌받는지도 좀 궁금합니다. 네, 일단 전반적인 범행은 둘 다 시인을 했습니다. 하지만 세부 진술이 엇갈리는 부분이 있는데요. 특히 이제 돈 관련한 겁니다. 한 명은 3억 원 중에 반반씩 나눠서 가졌다. 또 한 명은 2대1 정도로 나눴다. 이렇게 다르게 주장을 하고 있고 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명확히 밝혀져야 할 부분이고요. 그리고 이 나눈 것도 나눈 거지만 이 돈을 어디다 썼는지에 대해서도 수사를 해야 합니다. 둘 다 지금 각각
도박과 주식으로 모든 돈을 탕진했다 이렇게 밝히고 있는데 정말 이 말이 맞는지 지금 계좌 추적을 통해서 경찰이 추가 수사를 이어가고 있고요. 또 사라진 총기의 행방도 아직은 명확하지 않습니다. 이승만 같은 경우에는 그 망치로 총을 부숴서 잘게 부숴서 조금씩 버렸다라고 진술을 하고 있는데요. 상식적으로 금속으로 제작된 그 총을 망치로 부술 수 있느냐라는 의구심이 드는 게 사실입니다. 또 정말 이 사람의 진술이 맞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수사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 총을 쏜 사람이 이승만이기 때문에 이승만 한 명만 살인죄를 적용하는 게 아니냐 이런 의문을 표하시는 분도 계신데요. 경찰은 이 둘 다 살인에 가담한 것으로 보고 강도살인 혐의를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 경찰에 이어서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도 지금 9월 2일 기준에서 검사 5명을 투입해서 특별수사팀을 꾸렸는데요. 보다 자세한 수사를 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사실 강도죄는 공소시효가 지났잖아요, 그죠? 네. 하지만 살인죄는 이제 공소시효가 없기 때문에 네, 맞습니다. 처벌을 할 수 있게 되는 거고. 자, 저희가 이제 일주일간 보도를 하면서 사실 이 대전 경찰청 장기미제 수사팀인가요? 이분들 노고 그동안 보도는 안 했었어요. 근데 정말 고생 많이 한 것 같고 노고 한번 치하해도 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네, 대전경찰청 내 실력 있는 수사관으로 구성된 3명이 장기미제 전담 수사팀에 이렇게 소속돼가지고 네. 지역 내에 풀리지 않았던 그동안 6건의 장기미제를 수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중에 한 건을 해결해가지고 이제 5건이 남았는데 이 5건에 대해서도 앞으로 이런 반복적인 증거 분석이나 또 DNA 분석 의뢰 통해서 수사를 계속 이어나간다는 계획입니다. 아마 저희가 드라마에서 봤던 이 어떤 범죄든 간에 꼭 드라마나 이 영화에서는 결국 꼭 잡히지 않습니까? 네. 예, 아무리 뭐 머리를 이렇게 잘 써도 이거 보면서 이 드라마 같은 일이 실제로 일어났잖아요. 20년 만에. 네. 참 어떻게 보면 참 좀 남다른 생각이 드는데 어때요? 예, 네. 그렇습니다. 98년 갈마동 여중생 살인 사건이나 서천 카센터 방화 살인 사건, 또 천안 토막 살인 사건 등 이렇게 도저히 일어나지 못할, 그러니까 상상도 못할 그런 영화 같은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고 이게 장기 미제로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끈질긴 수사가 계속 이어지고 있고 기술은 나날이 발전해 가고 있습니다. 이들 사건이 모두 해결되리라 믿습니다. 네. 유수복 기자 수고 많았습니다. 고맙습니다.